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채팅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채팅에서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결혼을 하면 좋고 못하면 아쉬운 것이라고 누가 채팅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말에 여러분 수긍하십니까? 이 말에 수긍하세요? 진짜 결혼하면 무조건 좋은 거고 못하면 아쉬운 거고 못하면 손해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저분 이제 이 채팅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을 하는 게 못하는 사람들은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혼하는 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혼 못하는 게 결혼을 안 하고 못하는 사람들, 솔로인 사람들보다 아래 단계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 공감할 수 없는데요. 저만 공감할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없는지 그거는 뭐 나중에 영상에 댓글 달린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걸 보고 판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참고로 이 대답은 하이그레디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문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채팅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하이그레님. 채팅이라는 게 왜 무섭냐 하면 그냥 글의 문맥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 의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사람들이 나중에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 안 할지는 본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도와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이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생각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글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글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앉은 상태에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채팅으로만 보면 그 채팅으로 나온 그 물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채팅에 남아있는 문면만 가지고 판단해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난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봤을 때 있는 그대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에 공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공감 못 한다는 게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 부모님 결혼할 땐 그랬죠. 우리 부모님 결혼하던 시절에는 결혼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었어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죠. 결혼을 해야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못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뭔가 이제 외모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집안적인 부분, 아니면 개인의 능력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노총각 노처녀를 정말 안 좋게 봤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사회에서 아웃사이더 취급받았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었거든요. 결혼한 사람들이 절대 좀 많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죠. 일반적으로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았고 결혼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눈이 튈 수밖에 없었어요. 채팅 수고하세요. 저는 먼저 쉬러 갑니다. 내일 또 일정을 진행해야 해서.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어떨까요? 2020년. 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20년 전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결혼하면 좋고 못하면 아쉬운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년 전. 그 전에선. 근데 현재 우리는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 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설문조사에서도 남녀가 월등하게 결혼은 선택이다.
결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월등하게 높은 수치로 나왔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만큼 결혼하기도 힘들 뿐더러 결혼이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못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상황이 안 따라주거나 시기가 있는 거고 결혼은 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38세 이후로 애 낳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리고 아니 꼭 애를 낳아야 됩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요. 저것도 옛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냐? 사실 결혼해서 사는 게 힘든 이유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여자분들이 이제 육아에 전념한 나머지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수익에 의존하게 되면서 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고 그러면서 여자분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딩크족도 많아지고 있어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애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딩크족이 뭔지는 아시죠? 딩크족도 이제 점점 많아질 거예요. 딩크족을 바라보는 시선 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애 낳고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힘든 세상이 많습니다. 애를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고 애한테 그만큼 지원하기도 힘든 세상이고 애를 키워가면서 뭐 집을 사거나 재산을 불리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집을 포기하든가 교육을 포기하든가 출산을 포기하든가 이 모든 걸 다 거머쥐려고 하면 그만큼 후달리는 거예요. 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겠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에 목을 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님에 대해서 편을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편을 들고 그렇게 옳거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영상 올라가서 댓글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얘기 듣고. 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결혼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무턱대고 결혼했다가 우리 인생이 절단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서로한테 상처만 준 사례도 있거든요. 무턱대고 결혼했다가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그때는 그냥 서로가 좋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결혼했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결혼했다가 서로한테 상처만 주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을 함으로써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게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이잖아. 연애할 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연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도 맞아요.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거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한 10년간의 어떤 차이만 두더라도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냥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죠. 혼자 살면 뭐 고독사 당할 것이다. 혼자 살면 쓸쓸할 것이다. 외로울 것이다. 외로운 거는 외로운 건 있겠죠. 그건 사람마다 좀 어떻게 이제 견디느냐 그 차이인데 근데 그거 아세요? 결혼해도 외로운 사람 외롭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혼자 사람을 겪는 외로움보다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도 겪는 그 소외감에 따른 외로움이 더 커요. 그게 더 데미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외롭기 때문에 결혼한다. 나이 들어서 외롭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살면 난 오히려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 외로움이 싫어서 결혼한다. 혼자인 게 싫어서 결혼한다.
조금 다른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력도 갖춰가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서 신중해지다 보니 과거의 결혼보다는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전에는 무턱대고 나이 되면 가는 시기라서 소위 불행한 가족이 더 많았다고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신중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더 진행하기 힘들어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왜 그런 말 있죠, 어른들이. 세상에 대해 모르기 전에 결혼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그것도 좀 틀린 게 아닌 게 우리 현실에 너무 빨리 알고 하면 사람이 속물로 변하거든요. 한 가지만 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따질 수 있는 거 다 따진단 말이에요. 왜 보면 나이 든 여자들이 눈을 안 낮추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더 꼼꼼히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 눈을 낮춰야 되는데 그 눈을 낮추지 못, 허들을 낮추지 못한 이유가 그 훨씬 더 안전하게 실패 안 보려고 우리 젊은 여자보다 더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남자들 거기에 대해서 한배를 느끼잖아요. 아니 자기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수준은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막 이거 뭐 집 있냐 뭐 돈 있냐 선자지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돈을만 보냐 뭐하는 돈이 있냐 차는 어느 거 타냐 물어보잖아요. 다짜고짜 그거부터가 이미 서로한테 어긋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뭐 아까 그 카이샤르님 이미 얘기한 것도 뭐 틀린 건 아닐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맞다고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도 무조건 맞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말이 본편적인 말은 아니라는 거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 보편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 끄덕이리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반이거나 오히려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난 그게 웃겨. 구더기보다 잠 못 담근다. 그게 그 표현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그레드님이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런 표현을 쓴다고 생각해요. 왜 항상 내가 뭐 썰에 대해 얘기하면 왜 본인한테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런 걸 딱 넣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것도 먹어야죠.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카이샤르님. 그 얘기도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거 아십니까, 카이샤르님? 오히려 황혼이혼도 많다는 사실을. 물론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황혼이혼도 많아요. 그 황혼이혼이 근데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남자 입장에서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뭐 그런 거예요. 남자가 이제 결혼할 당시에 능력도 있고 돈도 벌고 했는데 남자가 어떤 뭐 사유로 뭐 직장인 해고당하고 뭐 희망퇴직 당하고 하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남자가 이제 경제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이걸로 이제 이혼을 걸고진 사례도 있다는 거죠. 돈 버는 기계를 계속 하다가 돈 버는 기계에서 기계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돈 못 벌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 키우는 만큼 다 키워놓고 출가시키고 나서 독립시키고 나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그렇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잘못된 거예요. 결혼이 안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게 끄덕일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옛날처럼 저같이 공감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자꾸 부정적이라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이다. 나 부정이라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부정이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부정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고 부정이라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가 예스라고 예치면 노라고 얘기할 수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님이 얘기하는 걸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만약에 경제가 좋고 뭐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벌이가 괜찮으면 그 그걸 참고 이제 부부를 하더라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활이나 이런 관점이 사실 경제가 박살나면서 그게 많이 깨졌어요. 경제가 박살나면서. 경제가 박살나고 막 집이 진짜 뭐 집도 뭐 힘들고 그렇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아무리 금슬이 좋고 했던 사람이라도 뭐 버틸 사람 버티겠지만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발생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 때문에 이게 확 올라갔죠, 사실. 많이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금슬이 좋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결혼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결혼할 사람 결혼하고 혼자 살 사람 혼자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에 결혼을 해서 만족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만족을 하고 혼자 살아도 그냥 혼자 사는 거에 크게 불만 없으면 그렇게 살면 된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나는 이 말이 기분 나쁘게 그런 거예요. 약간 그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아무리 니들이 혼자 살아봐야 결혼한 사람이 훨씬 더 낫다. 이거 전제를 깔고 있잖아. 하면 하는 거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부모 형님 생각은 경제력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의 화목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계속 스펙하며 존버하는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력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말라.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왜냐? 남자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잖아. 왜냐하면 경제력이 없는데 화목한 가정 솔직히 많이 못 봤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못 봤어요. 이거는 통계로도 나와 있어.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혼율이 줄어들어요. 그 반대로 수익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혼율이 높아져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본주의 국가를 가지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이 비슷한 통계 자료가 나요. 미국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결혼했을 때 리스크는 더 커지겠죠. 일단 처음 시작부터 막히죠. 시작적인 부분부터. 집을 구하는 능력과 뭐 출산했을 때 애게 들어가는 돈이나 아마 이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를.
이건 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해요. 그거는 나 모르죠, 카이샤르님. 제가 무슨 뭐 그런 게 모르잖아요. 그 나중에 한번 사이 그레이님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런 게 재밌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동조를 할지 아니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보는 것도 재밌어요. 저도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할 만큼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거 다 예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핀잔을 들을 거 다 예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결혼 이꼴 행복, 절대적인 행복 이 공식은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행복이지만 누군가한테 불행이라는 거죠. 왜냐? 결혼을 하기 이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하고 맞는 배우자를 찾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거.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요즘에 워낙에 개인주의 강하잖아요. 개인주의. 형제도 없고 개인주의 강하잖아. 서로 성격이나 이런 마인드에서 어긋나면 이건 어떻게 봉합할 수 없어요. 아까 뭐 경제적도 얘기 나왔지만 살아가는 관점이 이런 게 뭐 습관, 뭐 식습관 이런 거 다르면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맨날. 나는 짠 거 좋아하지만 저 사람 싱거운 거 좋아하고. 난 집에서 해준 집밥이 먹고 싶은데 이 사람 배달 음식 먹고 싶어 하고. 나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고. 이런 하나에서 여기까지 서로 타협하고 맞춰야 되는데 나는 양보할 생각 없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그럼 매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싸우잖아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아무리 내가 막 좋고 막 콩까지 끼었다 하더라도 보는 것만은 스트레스, 여러분. 한 아파트에 뭐 한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각방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각방. 밥 먹을 때 따로 먹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네 이렇게 보일 수야 있겠지.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따보면 이미 서로 등 돌리고 산지 꽤 됐고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안 보여주고 일부러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행복한 척하고 막 그렇게 보여주고 가십 떠는 부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쇼윈도 부부. 물론 우리가 그런 속사정을 일일이 알 수는 없겠죠.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기준과 어떤 그런 관점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까 저 얘기했던 뭐 하이그린 얘기했던 게 한 10년, 15년 전 같으면 10명한테 얘기하면 7명 아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반응이 나왔으면 지금은 솔직히 5대5도 장담할 수도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거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를 또 생각하면 안 돼. 그만큼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대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혼은 뭐 5점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재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재혼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할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혼자 살 사람은 혼자 살고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낫다 이렇게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각자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각자 생각하는 대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면 된다. 어느 하나 그게 어느 게 하나 그게 정답이다. 내가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정답이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